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총장 후임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론되는 후임 총장들이 문재인 정권의 수종 역할을 해온 애완견, 충견들이 주로 물망에 올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서정욱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후임 총장을 선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려야 할 텐데 그 총장 선출 선임 그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는? 예. 일단 절차에 앞서서 왜 이게 총장이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총장이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이 속도 조절 들어갔죠. 예. 그래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과돼도 유예기간이 있죠. 네. 유예기간이 1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재인의 임기 말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까지 검찰총장이 2년 갈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검찰총장은 이제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9명이 있어요. 9명. 예. 그 중에 당연직인 이제 그 5명. 예.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로스쿨 협의회 회장, 또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 회장, 이런 데 당연직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아닌 사람이 4명. 전에처럼 뭐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학식과 덕망은 뭐야? 또 대깨문들 뽑겠죠. 이렇게 9명이 해가지고 3명을 추천한 거예요. 3명을 추천해서 박범계 법무부가 올리면 그 중에 대통령이 하나 지명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지명해갖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리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이제 요식이라 봐야죠. 무조건 통과시키니. 예, 물론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꽤 시간이 걸렸고 지금 여러 상황으로 볼 때는 자기 총장을 내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외부 위원도 이제 위촉을 해야 되고요. 뭐 아주 이제 그 서두를 이유는 없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권력 수사는 윤석열 총 나감으로써 상당히 올스톱 돼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약간 속도는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아온 일종의 뭐 문재인 수족 검사랄까 정치 검사, 충견들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것은 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거론되는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한동수 대검 저 감찰부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런 피의자 신분들 아닙니까? 먼저 이제 이거 심재철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심재철은 이제 27기거든요. 아직까지 기수도 많이 아래고요. 이성윤은 이제 그 23기잖아요. 3기. 4기수가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심재철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 뭐 옛날에 윤석열 징계할 때 1인 5역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순하게 모든 걸 봤을 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그 이성윤 그 다음에 그 한동수 그리고 이제 김오수가 있다 봐요. 김오수 법무차관 전 물론 이제 1순위는 이성윤이죠. 이성윤은 이제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서 문재인의 호위무사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으로서 서울 정권의 그 부패를 막아주는 방탄유리, 방패막이. 그리고 이제 권력의 충견 애완견으로서 역할을 해왔죠. 이성윤이가. 근데 이런 이성윤이를 물론 이제 이성윤이가 그 김학의 불법 출금해서 수원지검에 이정석 검사가 출석 요구서를 3번 보냈죠. 근데 본인이 공수처로 이첩해달라.
공수처로 통보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직접 수사하면 이건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허지부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제 다시 재이첩할 수 있거든요. 공처가 이거는 검찰이 마무리 재라. 이첩하면 이게 그 이정석 검사가 기소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성윤을. 예. 근데 이성윤을 만약에 기소해버리면야 뭐 총장이 안 되겠지만 왜 총장이 피고인 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공수처에서 이제 유야무야 되거나 자, 그 사건이 기소가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이성윤이 저는 1순위로 봐요. 왜 1순위냐? 이성윤이가 이게 그 가장 고생 다 했는데 정권의 비리 막아준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채널 A부터 송철호 사건부터 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성윤을 옵티머스 뭐 할 거 없이 예. 다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치보세요. 그럼 이게 누가 이제 그 애완견 역할을 하겠습니까? 정권에 충성 안 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일단 기소만 안 되면 기소라는 게 돌발 변수는 있지만 이성윤이가 1순위인 것은 분명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성윤이가 이렇게 검찰총장이 될 경우 여론, 민심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에 대한 비토 여론이 비등한데 그러나 뭐 문재인 정권이 그런 여론에 뭐 신경 썼습니까? 임기 말에도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이 보도를 보면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에 있는 차기군 네.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의 영장이 지난 6일에 기각이 됐었는데 그런데 판사가 원래는 발부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것을 그 지우고 기각으로 이렇게 한 흔적이 영역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판사가 그렇게 중요한 이 영장 기각과 발부를 결정하는데 그 자기의 본인의 도장을 잘못 찍을 수도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변호사 하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예. 제가 저번에 그 방송할 때 이정섭 수원 지검의 검사가 이성윤이 체포영장 할 때 예. 제일 걱정하는 게 그 혹시 이게 판사가 영장을 체포영장 기각해버리면 그때 좀 역풍이 불잖아요. 예, 예. 김명수인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권한이 법원장 임명해가지고 예. 법원장을 통해서 영장 담당 있죠. 예. 영장 담당 판사를 정하는 거예요. 오대석 판사가요. 나이는 어려요. 제보다 10년 후에 38기거든 연수원. 38기인데 그 성남에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현,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나온 경영학과 나왔어요. 예. 아주 근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고민하다가 영장 발부를 근데 이 도장을 찍는데 잘못 찍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 찍습니까? 그거는 아니, 이게 저는 보고 불가능하고 찍는데. 제가 일반 사건에서 잘못 찍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2번 제가 요 사건하고 한 건 더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전병헌 기억나시죠?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국회의원도 3선인가 4선까지 했어요. 그때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가 지금 불구속 기소됐죠. 예. 그때도 이게 발부 쪽에 도장 찍겠다가 화이트 지워가지고 기각이 됐더라고. 딱 가장 살아있는 실세 2명만 잘못 찍혀가지고 화이트로 지우고 새로 찍고 나머지 일반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전병헌 때 있죠. 예. 전병헌 때 잘못 찍었다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그때부터 이게 제도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서울은요 컴퓨터에만 이제 발부 인용 이거 컴퓨터에만 입력하고요. 예. 도장 찍는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흔한 일이면 그 제도를 없애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 국민들이 볼 때 전병헌을 전부 압력넣어 가지고 발부했다가 바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서울은. 근데 수원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원도 이번에 발부했다가 바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 없애든지 이렇게 뭔가 개선돼야지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 제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알 길은 없지만 이것은 외압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발부로 찍었다가 그걸 지워버리고 기각으로 바꾼 거 아니냐.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새벽 2시까지 고민하고 그 하루 종일 또 이 사건이 일반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최고위층까지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관심, 특히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영장 담당 판사가 무슨 나이 드신 분으로 뭐 정신이 깜빡한 것도 아니고 젊은 판사가 뭐 새벽 2시에 그 도장 찍으면서 단순한 실수로 거기다 이렇게 찍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발부에다 찍고 내가 잘못했나 그러는 것은 없잖아요. 보면서도 다 보고 찍는 거 아니에요. 한글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영장 전당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재판 안 해요. 날마다 영장만 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그 칼을 모르겠어 칸까지 만들어가 새로 찍었더만 그렇게 구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도 보십시오. 내용도 이게 보통 보면 앞부분에 써놨잖아요. 엄격한 적법 절차가 중요해가지고 범죄가 중대하다. 이러면 끝난 거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범죄가 중대하다 하면 그리고 이게 차규건 본부장이 범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네. 이게 증거인멸이 없어요? 그리고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잖아. 왜 범행을 부인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도 이게 앞부분에 중대하다고 다 판단하고 썼는데 뭔가 이게 외압이나 하면서 지금 지우고 바꾸면서 밑에 글 쓸 때도 그러나 뭐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고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수사태도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증거인멸이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까?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게 이거는 상당히 범죄가 중대하다고 써놨거든요. 이걸 문맥을 보더라도 저는 상당히 그 외압으로서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차규건의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행사했죠. 그리고 이게 177번이나 아피스 있잖아요. 아피스. 예. 아피스는 이제 테러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탄난 이게 조회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177번 무단 조회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간이 사찰했는데 발부 안 됩니까? 따라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외압이다. 그럼 누가 외압이냐? 바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장을 통한 외압. 아니면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법무비서관 있죠. 청와대를 통한 외압. 이런 게 있었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군의 구속영장에 따라서서 신병이 확보가 되어야 그 이후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든가 당시 법무실장했던 이영구 지금 법무차관 당시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이런 사람에 대한 윗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차단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런 오해가 벌어졌으면 본인이 해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일체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수원 지법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떳떳하면 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잘못 찍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쳤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합니까? 하루에도 이게 영장 하는 게 최하 10건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그냥 딱 보고 한 8, 9시 되면 다 발부해가지고 도장 찍는데 수만 건, 수천 건 찍으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다가 갑자기 차규건만 2시까지 고민했는데 이거만 실수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 2명만 딱 실수하고 일반 국민은 실수 안 하느냐? 그 평소에도 실수가 좀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차규건이는 이제 이 권력 수사의 입구에 불과하고 그렇죠. 그 위에 이제 뭐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민정비서관 이광철이 의외로 실세죠. 이런 이제 그 권력 수사가 착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는 막기 위한 외압 이거 아니었나? 특히 이제 최근에 김명수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짓말쟁이 그 법복 입은 정치권 김명수 사퇴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어떻게든 이게 좀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이게 한 건 해야만 또 이게 잠잠할 거 아닙니까 여당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과 청와대 이런 이제 그 결탁에 의한 분명히 외압이 있었다. 솔직히 저희가 영장 재판할 때도 판사 친한 사람 막 다 뒤져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권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인맥에 저는 어떻게든 이게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그 하나로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만 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이런 의혹을 받는 거 아니 어떻게 영장전담 판사가 그렇게 중요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를 했다가 그걸 썩 지우고 기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도 윗선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지고서라도 김명수는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